자, 일단 미북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런데 오산기지에 뭔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정황이 있어요. 자, 무슨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이 올해 안에 북미 회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월 7, 8, 9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갔는데, 그 비건 부장관 방문 직후에 김여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근데 이제 이 워딩 보면 좀 시건방지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좀 겁에 질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앞으로도 조미 순회 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 미국과는 당장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다. 우리는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완전 쥐어 던져버렸다.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라는 틀로 고쳐져야 된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들 안 건드리면 우리 가만히 있을 거다.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굉장히 이례적인 말인데,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게 단 한 번도 평화적인 그런 뉘앙스의 제스처를 한 적이 없죠. 항상 이 미사일은 미국을 노린다. 핵은 미국을 노린다.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미국의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 다치지만 않고,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고, 그리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 자,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회담하고 싶으면 적대시 철회 정책 이거 하고 의제가 돼야지 무슨 비핵화 이건 아니다. 비핵화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비핵화 협상 이제 그건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하고 협상하고 싶으면 적대시 철회해라. 그러니까 북한에 대사관 설치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해제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적대시 철회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전협정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북미 회담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은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에서 봤을 때 북한 정권이 뭔가에 조금 겁을 조금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때문에 겁을 내고 있냐? 바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하는데 7월 15일이에요. 더 힐, 의회 전문지 더 힐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대선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북한 사람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진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해야만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유익한 논의를 하려고 애쓰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임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아왔다.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에 접근해 미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성과를 확보해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북한 사람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놈은 이 말하고 저놈은 저 말하고 뭐 조금 이제 헷갈리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정책은 이거다. 미국민의 안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의 핵,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것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는 보다 나은 성과를 확보할 때다. 북한 주민을 위해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북한 주민을 위하지 않는 정권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멘트죠. 자, 폼페이오의 무서운 워딩입니다. 궁극적인 분쟁 해결,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성과입니다. 이건 뭐냐? 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인권을 중요시하고 북한 주민을 억압하지 않고
개혁 개방을 해서 북한 주민을 잘 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정권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이자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자는 세습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세습을 통해서 자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 인류 보편적이지 않은 지금 21세기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정권을 잡아왔던 자이기 때문에 결코 북한 주민을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죠. 그 개혁 개방을 하면 자기의 정통성이 이건 아니잖아. 전 세계가 지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북한 주민을 위한 성과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자가 이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김정은 체제, 이 김정은 체제를 바꿔야죠. 바로 레짐 체인지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가 커질 겁니다. 그때 이 공화당 입장에서도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도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써왔어. 왜 그래? 라고 하려면은 뭔가 이제 그쪽도 뭔가 성과 또는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이거 김정은에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 발언을 한 날 정말 무서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21세기 최대 규모의 C-130 수송기 엘리펀트 워크 무력 시위를 했어요. 7월 15일 날 제317 수송 비행단이 보도 자료를 내고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우리 언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누구 이렇게 가는 바람에. 자, DS 공군기지 주둔 제317 수송 비행단 C-130J 24대와 리틀락 공군기지 주둔 제19 수송비행단 C-130J 14대 등 38대의 C-130J 수송기가 에블린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국방 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의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2019년부터 시행된 4 그리고 12 배치 구상의 장점을 선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9년부터 시행된 4, 12 배치 이건 뭐냐? 인도태평양 지역의 작전 배치, 수송기 작전 배치 전략인데 하나의 비행단을 사직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삼직제 아닙니까? 작전, 휴식, 훈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직제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원정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사직제예요. 그래서 하나는 4분의 1로 쪼개서 하나는 원정 가고 나머지 3개는 이제 훈련, 휴식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직제로 돌리는데 12는 뭐냐? 12는 이 원정을 보내는 이 부대는 4분의 1 이 부대는 12개월간 원정 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6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원정을 보냈는데 이제는 12개월 원정 간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가족까지 전부 다 패키지로 보낸다. 왜? 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제 향수병 걸리고 막 그러니까 가족까지 전부 패키지로 원정을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미 본토에서 휴식 정비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는 혹시 분쟁이 생기면 나머지 4분의 3을 왕창 거기다가 보내서 한꺼번에 작전시킨다. 이렇게 해서 더 적응력을 높인다.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수송기 전략이에요. 19년부터 시행한 거. 그거 이제 우리 잘 돌아간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317 수송 비행단과 19 수송 비행단. 리틀락 여기는 이제 아칸소주에 있는 기지예요. 그리고 DS 공군기지 여기는 317 비행단의 기지인데 여기는 텍사스에 있고 아칸소에 있고 그런데 텍사스와 아칸소에 있는 이 비행단들이 역시 텍사스에 있는 에블린이라고 하는 기지로 다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펀트 워크를 해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317 수송 비행단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우리 이 정도 능력 있어 이건데 38대의 C-130J 같으면은 여기에 한 대당 한 90명 정도의 완전 무장 병력을 탑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38대 같으면 한 3,600명 정도의 공중 강습 병력을 한 번에 낙하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한 장의 사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3,600명의 공수병력, 이거 정말 엄청나죠. 한 개 여단을 한 방에 그냥 내려버리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건데, 자, 이 무력 시위를 본토에서 보여주고 그 시기에 그날 제가 군사TV, 신인균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이
항적이 포착이 됐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 옆의 요코타 기지에서 오산, 한국의 오산 기지로 가는 항적이에요. 이건 무슨 뭐 요즘 우리 아이들 메이플 스토리 하는 그 게임 뭐 캐릭터도 아니고 뭐 꼬물꼬물꼬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보니까 C-130J 수송기였어요. 15-581츠부터 시작해서 16-584일까지 이런 기체번호를 가진 C-130J 수송기들이 여기는 지금 오사카 북쪽의 기후현이라는 곳인데 이 경로를 통해서 오산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코타를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부산 앞에서 꺾어서 오산으로 갔어요. 한국 시간 낮 12시 55분에 첫 기체가 착륙을 했고 이제 9대가 다 착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왔을까요? 정말 희한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병력을 싣고 왔을까요? 아니면 물자를 싣고 왔을까요? 아니면 단순 그냥 비행 훈련일까요? 단순 비행 훈련을 뭐 이렇게 왜 해야 할까요? 저는 단순 비행 훈련은 아니었다고 보고 뭔가 병력을 싣고 왔든지 아니면은 물자를 싣고 왔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정황이 또 있어요. 자, 일단 이 오산에 들어간 9대의 수송기는 바로 지난 6월 17일부터 일본 도쿄 북쪽의 기타칸토 지역에서 대규모 공수훈련을 지원했던 그 수송기 부대예요. 여기 일본의 방위성과 기타칸토 지역의 방위국이 보도자료를 정보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C-130J 최대 800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대 800명 정도의 공수병력을 낙하시켰던 훈련을 했던 바로 그 부대가 바로 지금 오산에 왔던 그 C-130J들입니다. 그게 지금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 공수병력들을 싣고 왔을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물자를 싣고 왔을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15일 날 C-130J 수송기 9대가 오산으로 이 대군이 몰려오기 직전에 요코타에 아주 많은 수송기, 대형 수송기들이 요코타 기지로 들어갔어요. 뭐냐? 7월 13일 날 하루에 7대의 수송기들이 들어갔는데 새벽 5시 58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쭉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이 엘멘도로프 기지, 트레비스 기지, 또 엘멘도로프 기지, 그리고 히캄 기지, 그리고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초드 기지, 그리고 도버 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쫙 들어와가지고 요코타로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여기 중간에 있는 C-130T 이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완전히 대형 기체들이에요. 보잉 767, 보잉 747, 그리고 C-17, 그리고 보잉 767, 그리고 C-5 전부 다 뭐 완전히 제일 큰 비행기들이죠. 여기에 뭘 싣고 왔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아틀라스 항공 그 미 공군 수송사령부에서 임차한 그 수송기예요. 아틀라스 항공의 보잉 747 수송기, 그리고 여기 옴니 항공의 보잉 767 수송기 이 두 개는 요코타 기지에 갔다가 다시 오산 기지로 왔어요. 요코타 기지에 한번 기착하고 그리고 오산 기지로 왔는데 특히 이제 이 아틀라스 항공의 747 여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래비스 기지에서 출발해서 요코타 거쳐서 오산으로 왔고 이 트래비스 기지 같은 경우는 미 본토 전역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다 뭔가 물자를 트래비스로 모아서 트래비스에서 일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내는 이 어떤 터미널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국 각지에서 미 본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끌어모은 어떤 수송 물자들을 요코타 그리고 오산으로 보냈겠죠. 그리고 여기 루이스 맥초드 기지 여기에서 온 여기는 이제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인데 여기에서 온 이 767 수송기 이거는 루이스 맥초드 기지 자체가 미 육군 1군단의 산하 부대들 1군단과 1군단 산하 부대들이 합동으로 쓰고 있는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1군단 관련한 장비가 들어왔지 않을까 또는 병력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엘멘도르프,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하와이 히캄 여기는 한국에 뭔가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속 대응 부대인 미육군 25사단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엘멘도르프 같은 경우는 미육군 25사단
여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수 부대들이 활동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은 결국 전국 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도보까지 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뭔가 장비 물자들이 도고 이 도보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의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주로 출격하는 그 기지입니다. 그러면 네이비실 또는 데브그루 관련한 뭔가 병력 또는 장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엄청난 수송기들이 미 본토로부터 쫙 들어오고 나서 이틀 후에 아까 보셨던 그 C-139대가 줄줄이 그냥 오산으로 온 것이죠. 그 오산으로 올 때 미 본토에서는 38대의 C-130 수송기를 동원해서 쫙 엘리펀트와 그 무력 시위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걸 과시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C-130이 9대가 왔는데 그것만 온 게 아니고 7월 15일 그리고 7월 16일 이틀 연속으로 C-17 전략 수송기가 계속 오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건 7월 15일 항적인데 요코타에서 이렇게 오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7월 16일은 요코타에서 오산으로 왔다가 다시 가데나로 갔습니다. 그럼 오산과 오키나와의 가데나는 뭐냐? 바로 북한 관련 전쟁 작전을 할 때 전진기지죠. 거기에 뭔가 이 C-17 같은 엄청난 대형 전략수송기가 뭔가 지금 실어 나를 일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 이렇게 갑자기 미 본토에서 대규모로 요코타로 실어 나르고, 요코타는 이제 완전히 동북아 지역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요코타로 다 실어 나르고, 그리고는 두 대는 같은 날 7월 13일 두 대는 오산으로 또 왔고, 또 오산에서 또 뭐 내렸겠죠. 그리고 이틀 후에 미 본토에서 완전히 그냥 뭐 어마어마한 무력 시위 보여주고 그 똑같은 기종들이 9대나 오산으로 왔다. 도대체 병력을 싣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장비를 싣고 왔을까요? 오산에 뭐가 준비되고 있을까요? 안 들어가 보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뭔가 강력한 한 방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댓글에 보면 대부분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 신혜균 국방TV하고 또는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전쟁광이냐 뭐 저저 하는데 저는 전쟁광은 아닙니다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강력한 어떤 그 현상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조치 없이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된다. 겁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우리 아이요? 좀 이따 군대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큰 놈은 제대를 했고 지금 둘째 막내가 지금 이제 이 군 지원 원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합격하면은 몇 달 있다가 지금 얼마 있다가 군대 가야 돼요. 저는 그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겁납니까? 그래서 지금 오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참 궁금하네요. 근데 좀 뭔가 좀 준비 제대로 좀 저희 기대, 여러분들의 기대처럼 뭔가 좀 준비 좀 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희한한 정황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협상 올해는 없다라는 그 상황, 그리고 희한한 정황들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